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13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경찰 윤리의 그 내용 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을 중간에 맡았잖아요. 맡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과 윤리를 그 책을 기본서 다 끝냈고요. 중간에 보면 직업에 대한 윤리가 있어요. 직업에 대한 윤리 부분도 우리가 이제 취업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직업이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란 휴식과 놀이, 여가를 위한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이라고 할 때는 성인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경제적으로 보상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성인들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으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들이 장래의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 학습 활동을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은 성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성인들이 휴식과 여가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 즉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업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성인들이 경제적 소득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생산적 활동이라 말함으로써 직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가 하면 은퇴한 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연금을 받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평생 직업과 관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평생 직업 관련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생존이 한 에너지 원천이 되는 물자를 계속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생업이라고도 부르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이 분담된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때만 사회는 유지 발전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사회적 역할의 분담이라는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생업이 직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강조라고 한다면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천직은 직업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강조라고 해석됩니다. 자, 사회적 역할 분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서로가 일을 하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유지되고 수프란 거는 이런 개성적 차이를 기초로 인간을 이론적 인간, 경제적 인간, 심리적 인간, 사회적 인간, 정치적 인간, 종교적 인간 등의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수프란 걸.
만약 누군가가 매일같이 하는 일을 바꾼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순수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한 푼도 못 받는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직업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속성 때문에 직업은 일시적인 노동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생업수단 부분인데요.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모든 직업적 활동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이 이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우리가 하는 것은 콜링이다.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보면은 직업은 되게 신성하죠. 그죠? 산업혁명은 이러한 귀족 지주들로 하여금 소장료를 받아 일하지 않고도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 없도록 경제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귀족이나 지주들은 땅만 있으면 소장료를 받고 편안하게 살아갔죠. 그러나 이 산업사회에는 더 이상 신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살아가야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이 되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본을 생산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인이나 경영인 같은 직업적 일상 활동 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본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 산업혁명이 나온 현대 산업사회, 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돈을 벌죠. 이 사람들을 기업인, 경영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정도 국민 생활이 향상되어 누구나 직업을 갖게 되면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 경제가 향상되면 직업은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보람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회가 되며 직장에서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협동적인 사회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기 바랍니다. 즉 좋은 직업은 소득도 올리고 창의성도 발휘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사회참여,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참 좋은 직업입니다. 사회적 참여와 봉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산업공상의 직업 서열을 가지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선비, 관료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료 가운데도 무관보다는 문관을 더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은 양반, 즉 양반은 동반과 서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와 같은 공식적 역할관계가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을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직업적 지위와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우리에게 사회 속에서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며 직업을 통해 많은 사회 참여와 사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 활동으로부터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회 속의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소외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문제가 앞으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은퇴. 나이는 젊고 과거에 60이면 할아버지였잖아요. 지금은 60이면 되게 일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위치의 불확실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행여나 60대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직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개발해야 되고 사회가 변화돼야 되겠죠. 자아실현 볼까요? 개인에게 직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일이란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경제적 소득을 바라지 않으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거나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일을 하기도 원합니다. 이처럼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일 자체에 얻은 보람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힘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만큼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 개발은 젊을 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보람은 젊은 사람들의 것은 물론
젊은 사람들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이나 형편에 맞게 무엇이든 적당한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개발도 하고 보람도 찾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아 개발도 하고 보람도 찾고 여러분도 꼭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직업을 꼭 하셔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꼴찌라 해도 이거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마라톤 대회에서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참가해서 사흘 안에 골이 내서 많은 사람이 갈채를 받았거든요. 그는 꼴찌를 하더라도 경기에 완주할 것을 목표로 했고 이 불구자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목표를 성취했고 그러한 그의 노력과 성취에 대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꼴찌를 했지만 성취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돈과 지위가 아닌 보다 소중한 다른 보람을 찾고 그것들을 차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취의 보람이며 그와 같은 성취가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는 큰 일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자아 실현하고 보람을 찾아라.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꼭 갖기 위한 그런 목표겠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별표 하나 할까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미국의 산업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다양한 욕구를 아래와 같이 5개 단계로 분류했는데 첫째로 생리적 욕구,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먹었으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 중에 낮은 차원의 욕구가 채워진다면 더 높은 욕구로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생한, 사존, 존자, 사존자, 생한, 사존자 이렇게 해서 생한, 사회, 존자, 존경자, 생한, 사회, 존경자 5가지 욕구를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욕구 5단계 중에 최상위 자아 실현 욕구는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성장 욕구로 나타납니다. 반면 하위 단계는 존중되도록 충족되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결핍 욕구로 표출됩니다. 자, 우리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 욕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중요한 거는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